안녕하세요. 반어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발치란 거는 한마디로 일 안 빼고 교정 치료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일을 빼고 하는 교정 치료 방법이 있고 일을 빼지 않고 교정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모두가 다 일을 안 빼고 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빼고 하는 모든 교정 치료 방법을 통틀어서 비발치 교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빼고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조금 갈 수가 있어요.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갈면 이렇게 붙어있던 치아가 공간이 좀 생기겠죠. 이런 공간을 모아서 이를 배열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치간 삭제라는 방법이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많은 치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도 내고 있는 방법인데 흔히 말하는 앞궁 확장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사실 앞궁이란 게 뭔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치아가 있는 아래턱, 위턱 이런 아치 형태의 이걸 저희가 이제 흔히 앞궁이라 그러는데 이 치아를 전체적으로 벌린다는 뜻이에요. 확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턱 같은 경우는 좌우 뼈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안 빼고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어금니를 뒤로 당기는 방법이에요. 이를 하나씩 쭉쭉 당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앞니를 뒤로 당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는 저절로 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입술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튀어나온 입이 개선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세 번째, 치아를 전체적으로 뒤로 당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환자분도 너무 좋아하죠. 저 이 안 빼도 돼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당연히 치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귀중한 치아를 안 빼고 할 수는 있으니까 저도 가장 좋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이를 빼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든 입술이 조금이라도 후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치아 안쪽의 혀랑 바깥쪽 입술이 딱히 힘이 중립을 이루는 곳에 치아가 있는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입술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안 빼고 하면 오히려 입술의 변화가 없이 혹은 입술의 변화를 후방으로만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방 혹은 유지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간 삭제를 통해서 공간을 만든 이후에 이를 배열만 하게 되면 이를 빼고 하는 치료보다는 훨씬 기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금니를 뒤로 쭉 당겨서 비발치 교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기간은 이를 빼고 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요. 기간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도 가지런하게 하고 입도 좀 넣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왕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본인의 치아랑 입모양이 변하는 그 결과치를 조금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발치 교정을 치료를 할 때 모든 교정 치료의 가장 우선적 선택사항은 저에게 치료받는 분이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과 환자분의 요구 조건을 들어봐요. 나는 입을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를 안 빼고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술 변화를 조금만 주고 싶고 자연스러운 인매를 원합니다 하면 이를 안 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급속 교정은 치아를 싸고 있는 뼈에 좀 자극을 줘서 치아 이동 속도를 촉진시키는 휴식 한 가지가 되겠고요. 비발치 교정은 치료 계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비발치 교정도 급속 교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비발치 교정은 치아를 후방으로 뒤쪽으로 다 당겨서 입모양을 개선시켜 드리는 교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아를 다 뒤로 당기려면 뒤에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위턱 같은 경우는 아래턱이랑 달라서 뼈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스크류를 넣어도 탈락률이 아래턱보다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맨 후방에 있는 치아의 뒤쪽에 있는 좀 푸석푸석한 뼈에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길고 두꺼운 스크류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를 쭉 뒤로 당기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쓰는 스크류는 이제 제가 고안을 해서 스크류를 낸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뒤에 잇몸뼈에 넣어둔 스크류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교정할 때 쓰는 스크류보다는 조금 길고요. 두께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2mm에 길이가 12mm가 되겠고 보통 많이 쓰는 것은 1.5mm 직경에 8mm 이 정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훨씬 두꺼운 스크류가 되겠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맨 뒤에 있는 치아의 뒤쪽에 심기 때문에 그쪽은 혈관이랑 신경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가끔 사랑니도 있어서 좀 식립할 때에 경험이나 많은 주의할 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정만 하신 분들은 조금 심기를 좀 꺼려 하시는 장소라서 저는 수술하는 구강외과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편하게 적절한 위치에 이제 스크류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압궁 확장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치과에서 비발치 교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압궁 확장이란 것은 이렇게 세모나거나 되게 좁은 분들, 이렇게 좁은 분들은 이렇게 확장해서 벌려두면 이렇게 벌려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치아 교정에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 비발치 교정만 하겠다 해서 이미 넓은 압궁을 더 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의 압궁이 이미 넓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뒤로 당기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죠. 불필요하게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벌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적절한 경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발치 교정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비발치 교정은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발치를 하고 하는 교정 치료보다는 더 세밀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교정 치료에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11치과 최재환이었습니다.